난도 극복기 Being Myself 나다움 10번째 브랜딩 탐구를 위한 질문 지속 가능한 브랜딩 글쓰기 살아오며 내가 가진 나만의 무기, 강점 스토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힘의 크기는 얼마큼일까? 내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목표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힘은 얼마 정도가 되는가? 나의 대인관계 기술은 어떠한가? 나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글을 쓰면서 멘탈이 흔들리거나 어렵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는가? 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 실패하고 난 뒤 다시 도전을 몇 번 했는가? 한 번 시도하고 난 뒤에 최소 3번 이상 도전했는가? 아니면 한두 번 하고 그만두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고. 챕터 4 나만의 핵심 가치로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법. 질문을 계속하면서 나를 기록하고 적어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20세기를 대표하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매일 350ml의 코카콜라 캔 음료를 마시는 마니아로 유명하다. 그것도 하루 한 캔이 아닌 최소 5캔을 마신다. 버핏을 찌르면 콜라가 흘러나올 거란 농담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몸의 4분의 1은 코카콜라로 되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나 역시 코카콜라를 좋아한다. 코카콜라를 마시기 전부터 붉은색 캔만 보면 바라만 보아도 특유의 어떤 짜릿한 맛과 행복한 감정이 떠오른다.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콜라 속에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1931년부터 해마다 다른 상황을 설정해 기존 산타클로스를 코카콜라만의 이미지로 표현하며 세상의 푸근한 행복을 알렸다. 2013년부터 가족 북극곰들은 눈으로 북극곰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광고로 보여주었다. 이는 가족애와 행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코카콜라가 초기에 정립한 핵심 가치인 행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코카콜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마실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 역시 코카콜라를 마시고 난 뒤에 짜릿한 행복을 느꼈다. 1886년부터 탄생한 코카콜라가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의미 있는 핵심 의미는 open happiness다. 핵심 가치라는 단어를 독자분들께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 코카콜라 브랜드를 통해 설명을 해보았다. 브랜드에 있어 핵심 가치는 집안의 가훈 또는 가품과 같은 역할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실 칠판 위에 있던 교훈과 그품도 조직의 핵심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핵심 가치란 내가 브랜딩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나만의 스토리와 전문성이다. 이는 브랜딩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자 변하지 않는 코어이기도 하다. 퍼스널 브랜딩의 가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의 철학과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행동, 의사결정을 하는 원칙 또는 기준을 잡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 퍼스널 브랜딩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오랫동안 나아가야 하는 내 인생의 긴 여정과도 같다.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브랜드 기반을 다지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견뎌야 한다. 짧게는 1년에 3, 6, 9개월마다 6개월에 한 번씩 현타가 밀려올 수 있다. 죽음의 계곡이란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이 가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생존 위기를 겪는 구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의 시간이다. 제임스 클레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이를 낙담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 빨리 그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현실에서 노력의 결과는 다소 늦게 나타난다. 몇 달이나 몇 년 후까지도 자신이 했던 일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몇 주나 몇 달 동안 어떤 결과도 없이 힘들게 노력만 하면 낙심한다.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해놓은 일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잘 축적되어 있다. 머지않아 그동안 해온 노력이 그 가치를 모두 드러낼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죽음의 계곡은 추가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상용화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의 상황이 올 때다.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도 위와 같은 구간이 존재한다. 다행인 것은 온라인 퍼스널 브랜딩 과정은 자금이 부족할 일이 없다는 거다. 단지 나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간만 많이 가지면 된다. 그러니 내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만의 핵심 가치를 떠올리며 즐겁게 브랜딩을 구축해 나가자. 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아래와 같은 핵심 가치를 떠올린다. 2년 동안 내가 적어온 글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내가 주로 어떤 믿음과 생각, 마음가짐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며 만든 것들이다. 나와 타인의 성장을 함께 도모한다. 교육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먼저 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기버 정신.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한 사람의 잠재력과 강점을 끄집어내어 자기의 꿈과 창조성을 실현한다. 사람이 미래다. 내 브랜딩의 핵심 가치처럼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나는 지난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찾아가며 나를 이해하고 나의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자. 질문을 계속하면서 나를 기록하고 적어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 자신의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첫째, 내가 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은 무엇인가? 코카콜라의 경우 코카콜라라는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다. 방탄렌즈 지혜는 어른의 성장과 돈공부, 글쓰기,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나라는 사람의 이름, 즉 퍼스널 브랜드의 5년, 10년 뒤 목표는 무엇인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며 자랑을 나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내 글을 읽어주는 고객의 관점에서 나의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의 브랜드를 좋아해 주는 독자나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첫째, 고객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나는 어떤 독자 또는 고객을 타깃하고 있는가?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독자나 고객 한 명을 생각하며 글을 적으면 좋다. 한 컬럼당 한 명의 독자를 생각하며 적는 것이다. 한 컬럼당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의 수많은 스토리를 쪼개어 독자 한 명 한 명 만들어보자. 그리고 쪼개어진 스토리 하나에 맞는 고객을 만들자. 첫째, 나는 공무원이고 교사였다. 180만 원의 비정규직 흑수저였지만 돈이 없던 시절부터 압구정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나만의 꿈이 12년 만에 이루어졌다. 2022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로
내 나름 의미 있는 투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 전업 주식 투자자에서 자본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고객, 공무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불을 축적하고 싶은 독자나 고객. 둘째, 나는 전자책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전자책을 2천만 원어치 팔아본 경험이 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모임을 현재까지 운영하며 스터디의 수익화를 실현했다. 고객, 전자책 판매와 커뮤니티 운영으로 수익화를 실현하고 싶은 독자나 고객. 위와 같은 독자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내 위기에 있는 불안한 순간에도 내가 써야 할 글의 본질을 놓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다. 나 자신이 하나의 브랜딩으로 성장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나만의 스토리와 전문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각인시키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찰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재미와 즐거움은 기본이다. 지혜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고. 나 역시 이런 나를 보면 가끔 신기하기도 하다. 2025년 현재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학원 선언, 재능 기부, 온라인 모임과 부자의 돈그릇 온오프라인 스터디를 운영한다. 여기서 퍼스널 브랜딩 오프라인 소수정예 1년 멤버십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온라인 퍼스널 브랜딩 커뮤니티 독서 모임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돈그릇 멤버분들 상담 주간이라 1대1로 직접 한 분 한 분 대면하거나 통화로 개인 상담의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조만간 세상에 나올 종이책을 틈틈이 쓰는 중이다.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던 건 분명 아니었다. 2년 전과 오늘날 지금의 나는 다르다. 그때는 오로지 블로그 글쓰기 하나만을 했었고 읽기와 쓰기에만 집중했다.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탄생하기까지의 시작점은 분명 블로그 글쓰기였다. 나는 글을 쓸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글을 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창조하여 현실에 실현할 때마다 즐거운 감정이 샘솟는다. 이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오로지 하나만 몰입했다. 시작은 블로그 글쓰기였다. 하루에 한 번 블로그 글 쓰는 시간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온라인에 쓴 블로그 글을 통해 내가 몰랐던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와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를 다시 온라인 글쓰기로 기록하였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는 숨을 쉬는 것처럼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글을 쓰면서 누군가 내 글을 읽어주고 반응해줄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것이 설령 많은 인원이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글을 보고 응원한다는 것에 즐거움과 재미를 느꼈다. 블로그를 통해 전자책을 완성하신 분들을 보면 나 역시 내가 살아온 삶의 마인드와 경험을 다룬 전자책을 완성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전자책 하나를 완성해보고 싶었다. 첫째는 학교로 가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있는 찰나 동안 오로지 자료조사와 글 쓰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아이가 집에 오면 다시 엄마 모드로 돌입하여 잠들 때까지 아이들과 가정을 돌봤다. 새벽에 다시 일어나 글을 읽고 쓰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하여 나는 6권의 전자책을 2년 동안 완성해냈다.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글로 옮겨질 때 가장 기쁜 쾌감을 느꼈다.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를 완성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데 즐거움과 재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누군가 나의 글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나의 글을 써 내려가는데 큰 만족이 있어야 한다. 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점점 하나둘 생길 것이다. 그때 글을 통해 반응을 해줄 때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나는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의 색과 재미를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글을 통해 나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반쪽짜리 행복이다. 그러다 어느덧 모래알처럼 사라진다. 상상을 통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떠올랐다면 막힘없이 실행해 보길 바란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 실패는 실패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으면 된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잠시 길을 잃어 방황한다면 오히려 더 좋다. 길을 잃어 방황할 때 나의 정신과 온몸의 감각 센서가 나의 진짜 길을 알아내기 위해 탐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패는 하나에 도전했다는 증거의 기록과 같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아이디어 딱 한 가지를 끝까지 완주하여 구현해내도록 하자. 처음엔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어느덧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온다. 전자책 하나를 완성한 뒤 나는 전자책을 토대로 자기계발 모임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실행했다. 사람들이 많이 오든 오지 않든 내가 만들었던 모임을 끝까지 완주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1년 반 동안 무료로 사람들과 함께했다. 나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덕분인지 몰라도 열심히 스터디를 임해주신 분들 덕분에 나는 또 에너지가 솟아 올라왔다. 이후 끊임없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열정과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요소를 함께 주고 기쁨과 행복이 모임에 깃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 나는 모임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온라인 모임에도 즐거움과 심미적 감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문학적인 감상과 토론의 시간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마지막 날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예술의 경험을 함께 넣어 사람들에게 그동안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느낌과 감정, 경험을 선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임 자체를 기획하거나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해답과 같은 문장 하나가 있다. 어찌 보면 내 삶의 마법과 같은 주문이기도 하다. 그건 삶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즐기다 가기 위한 놀이터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놀이로 바라본다. 육아도 놀이고 밥하는 것도 놀이고 인간관계도 놀이고 일하는 것도 놀이다. 모든 것들이 삶의 놀이와 같다. 이런 마인드로 무언가를 하면 결코 따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 놀면서 돈을 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더 놀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한다. 노는 즐거움을 계속 맛보니 정말 즐거워서 그만둘 수 없을 때가 종종 있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의 사고가 오기까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놀이로 바라보진 않았다. 조금 더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싶은 바람을 매일 생각하다 보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최근 부자의 돈그릇 시즌2에서 새로운 놀이가 추가되었다. 첫 번째는 브랜딩 임장이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공간을 탐색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놀이와 재미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함께하는 경험도 가져보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과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한 것을 탐색해보는 경험을 넣는 거다. 글자와 사진으로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이 흐르는 곳을 탐방하여 하나하나 관찰하고 느껴보기로 했다.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는 것, 일종의 놀이기도 하지만 분명 우리의 모임에는 생각의 뿌리가 성장되기도 할 것이다.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과 청담동 디자이너 거리를
다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하여 진짜 부자들이 돈을 쓰는 공간과 거리를 탐방하고 경험해보고 느껴보기로 했다. 이때 나 역시 느낀 것들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이 갤러리아 명품관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통제와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다. 삶에는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명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나름의 한계를 긋기도 한 것이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나 또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두 번째 마법과 같은 주문은 그 사람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나도 가능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 또한 이와 비슷한 상상을 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다. 삶 자체를 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즐기다 가기 위한 놀이터다.